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항암 치료 후에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치료를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몸에 말초신경이라는 것을 저는 흔히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에 많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는 만약에 그 물이 독성으로 가득 차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항 속에 물이 충분하고 그것이 굉장히 맑아서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물고기들은 과연 시끄럽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고기들은 아주 조용하게 헤엄치면서 잘 놀고 잘 생활하고 잘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항 속에 물의 양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 파닥파닥파닥거리면서 굉장히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테죠. 이것이 잘 치료되지 않는 말초신경병증의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어항 속의 물이 굉장히 차갑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항 속의 물은 굉장히 뜨겁다고 한번 해볼게요. 차가운 물 속의 물고기가 더 잘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뜨거운 물 속의 물고기가 더 잘 살아남을까요? 네, 당연히 차가운 물 속의 물고기가 더 살아남기가 쉽습니다. 뜨거운 물 속의 물고기는 살아남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경통이 발생하는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경통의 치료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죠. 물고기가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 줘야 되고, 물이 깨끗해야 하고, 물이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물고기가 우리 몸의 말초신경이고, 어항 속의 물이 우리의 몸속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 후에 손저림, 발저림, 운동기능 저하 등 말초신경병증에 시달리는 분들의 몸 상태는 기본적으로 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발가락이 너무 차가운데요? 저는 관절마디가 너무너무 시린데요? 물론 말초신경병증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유형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제가 진료해본 오직 경험에 의하면은 대부분은 열의 상태, 항암 치료 후에 우리 몸의 상태는 열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신경통이 먼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저하가 나중에 일어나서 발이 시리고 차가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발이 시리고 관절이 차갑고 이런 부분은 증상의 결과물이지, 그 차가운 발끝,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아니긴 합니다. 우선 이 부분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한 체내 조건이 항암 치료를 겪으면서 생기는 다양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 후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몸속에 열을 내려주고 몸속에 수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 후에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되어서 손저림, 발저림, 운동기능 저하 등등의 증상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흔히 호소하시는 증상을 좀 정리해 보면요. 손저림, 발저림은 기본적인 증상이고, 여기에다가 감각 저하, 남의 살 같다, 혹은 걸을 때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끔따끔거리는 통증이 몸에 돌아다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감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무겁고 뻣뻣하고 쥐가 잘 나는 증상이 몹시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암 치료는 잘 이겨냈는데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됐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혼자서 안전하게 걷는 것이 어려워졌다. 즉 보행기능의 저하, 운동신경 손상에 의한 보행기능 저하까지 증상이 심해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다 더불어서 손의 운동 기능도 저하되어서 내가 요리를 한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세밀한 운동을 하는 것이 몹시 어려워졌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자체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쉽게 치료를 중단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항암 치료 후에 이제는 암 치료가 잘 되어서 경과관찰만 1년에 한 번씩 오세요, 3년에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도저히 이 말초신경병증만큼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손저림, 발저림에 심하게 시달리거나 그 이외에 독특한 통증, 이상감각, 거기에다가 운동기능 저하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 거의 평생에 가깝게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완치는 나중 문제입니다. 완치가 되냐 마냐를 가지고 고민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통증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지, 내 보행 기능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지, 이것이 바로 치료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원에서 혹은 한방병원에서 항암치료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 그 원리는 제각각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인 큰 틀은 약침치료와 한약치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주로 활용하는 치료법만 설명드리자면은 첫째로 사독약침이 있습니다. 사독약침은 뱀독 중에 당연히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들은 걸러내고 이로운 성분들, 활용할 수 있는 성분들만 남겨놓은 약침 제제를 의미합니다. 이 사독약침, 뱀독이 신경을 약간 마비시키는 그 성분을 희석하고 정제하여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 효과를 이용해서 손상된 신경 부위에 사독약침을 이렇게 주사하면서 혈류량을 강하게 끌어오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뱀독의 성분으로 통증은 경감시키고 혈액순환은 강력하게 당겨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의 면역체계를 이용하여서 손상된 신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주는 사독약침 치료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약치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고기 이론 기억하시죠? 당연히 개인마다 갖고 있는 증상과 치료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어항 속에 물 양이 굉장히 적고 심지어 그 물은 뜨거운 그 상태에서 물고기가 살고 있는, 살고자 막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물고기를 구출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한약치료를 통해 항암치료로 내 몸속에 쌓여있던 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개선하고 체내의 수분량은 올려주어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의 그 신경통을 다소 진정시켜주고 우리 면역계가 신경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조건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는 약 처방을 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항암치료 후 말초신경병증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음수량을 늘리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두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량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몸에 특히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한 부위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어야지만이 신경이 더 손상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우리 면역체계를 이용해서 신경회복을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항암치료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특히 다리 부분에 불편감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